이렇게 물에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뭐 식판을 뺏어간다거나 그런 트렌드를 자꾸 바꿔가고 있고. 환자를 풍덩 넣고 그다음에 아래 자갈이 울퉁불퉁한데 저희 오늘 여기 모인 이유가 드라마 나쁜 엄마에 대해서 이제 의학 유도를 하는 자리인데 혹시 나쁜 엄마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실까요? 네, 다 네, 봤습니다. 드라마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긴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뭐 앞뒤에서 나온 내용은 제외하고 주인공인 강호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절벽에서 구르면서 척수 손상과 머리에 손상을 동시에 받게 되면서 재활을 하는 과정이 특히나 저희하고 연관이 있어서 인상 깊게 많이 보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재밌게 보았던 드라마였습니다. 수술로 출혈은 제거했지만 수술한 부위뿐만 아니라 뇌 전체가 많이 부어있는 상태예요. 경추 골절로 인한 척수 손상이 동반된 상태이고요. 의식을 회복한다고 해도 당장은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경추라는 뼈가 보통 척수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척수 같은 경우에서는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 조직으로 팔과 다리를 움직이거나 감각을 느끼는데 그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단단한 뼈 사이에 이렇게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 영상에서 보다시피 큰 외력, 교통사고로 인해서 지금 경수가 지금 손상된 상태로 보입니다. 일단은 급성기에 해야 될 부분과 재활치료, 그다음에 만성기 치료로 크게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급성기에는 아까 강호가 그 차고 있는 것처럼 보조기를 차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고 현장 즉시에서 몸을 크게 그다음에 함부로 움직일 경우에는 조금 손상이 더 심하게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척추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고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급성기 재활 같은 경우에서는 빨리 할수록 좋기 때문에 중환자실부터 저희 병원에서는 시작하는 편입니다. 중환자실에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욕창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지가 구축이나 아니면 경직이 일어나서 기능장애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수동적인 관절 운동을 시행하고 필요하다면 신장 운동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추후 환자가 조금 기능적 회복이 있어서 일반 병실로 내려오거나 휠체어를 통해서 재활치료실로 와서 치료를 할 수 있는 경우부터는 매트 운동, 그 다음에 이동, 기립, 보행까지 그 환자의 필요한 목표치나 아니면 할 수 있는 기능에 따라서 단계적 재활치료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만성은 보통 저희는 외래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만성 환자에서 일으킬 수 있는 호흡기계합병증이라든지 아니면 근골격계합병증, 통증 같은 것을 적절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겠고 경직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항경직약을 투여하기도 하겠습니다. 빨리. 엄마 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엄마 손 올라왔어요. 엄마 이거 나 손 엄마. 드디어. 좀 과정에서는 좀 과격함이 있고 그다음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재활치료의 맥락과는 굉장히 상통한 부분이 있고 아무래도 병원에서는 이렇게 급발진하듯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 치료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환자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훈련을 해서 강원해서 최종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치료의 일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소아 재활에서는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 스마트 글러브라고 해서 손목의 움직임을 인식할 수 있는 자이로 센서를 적용해서 손목의 전체 움직임을 활용해서 게임처럼 가상현실 공간에서 뭐 요리를 한다거나 특정한 스포츠 활동을 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하는 치료 방법도 현재 있습니다. 엄마 개야. 엄마.
보통은 하이드로세라피 수치료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많은 재활의학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치료입니다. 수치료는 보통 저기서 보이는 거는 이게 힘이 없거나 아니면은 뭐 하지에 근력이 없거나 하지에 관절 문제가 있는 환자들한테 물의 부력을 이용해서 하지에 들어가는 그 부하를 줄이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목적이 되겠고요. 다만 저렇게 이렇게 환자를 풍덩 넣고 그 다음에 아래 자갈이 울퉁불퉁한데 넣어버리면은 뭐 상처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물의 높이가 적절하지 않아서 흡인이 되거나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환자가 잡지도 못하기 때문에 뭐 아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래주머니 그리고 요즘은 트레이닝 밴드라고 해가지고 대표되는 게 뭐 세라밴드, 루프밴드 같은 소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거 가지고 점진적으로 근력을 증진하다 보면 기능이 스스로 이렇게 개선이 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소도구를 이용하고 기구의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보호자의 도움하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 중에서 저희 삼성병원 유튜브 채널을 보면 어깨 관절 운동부터 시작해서 소아 아이들의 운동과 뭐 놀이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재생 목록에 보시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많이 부탁드리고요. 뇌를 자극을 해서 뇌 신경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결국은 운동신경이나 인지나 뭐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이제 심리적인 우울증 같은 것들도 좋게 하는 치료가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는 반복적 경두개 자기 자극 치료입니다. 실제 뇌 세포가 회복됨으로써 신체적으로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서는 인지 이런 것들을 보존하게 하는 치료를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에 빠뜨린다거나 아니면 뭐 식판 뺏어간다거나 이런 과정은 사실 조금 치료실에서 적응하기는 인권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최근에 작업치료 쪽에서는 뇌신경재활, 특히 인지재활 쪽에서 이러한 상황에 가장 근접한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뭐 중력 불안이 있어서 어지럼증을 자꾸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사용해서 움직임이 이게 높은 곳에 올라가는 실제로 위험하진 않지만 그런 느낌을 시각적으로 줘서 그 부분에 대한 적응을 점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이런 것들의 VR을 중심으로 한 치료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운동치료에서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을 가지고 보행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에서는 강호는 파라렐 바라이가 평행봉에서 걷는 보행을 보여줬는데 요즘 트렌드는 고정식 로봇에서 입는 슈터 같은 외골격 로봇을 착용하고 나서 환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서 가진 힘이나 가진 보행 패턴에 따라서 그 패턴을 어떻게 정상에 가깝게 해줄 건지 힘을 얼마만큼 줄 건지 다 이렇게 개인 맞춤형이죠. 일단 아주 정상에 가깝게 보행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런 트렌드를 자꾸 바꿔가고 있고 저희 병원에서도 웨어러블 로봇을 가지고 보행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치료와 인지 재활 그거를 각각 작업 치료는 땡땡땡이다 뭐 이렇게 한 줄로 간단하게 딱 요약. 네네 그렇게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준비된 사람이네. 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했어요. 너무 광범위한데. 그냥 활동 운동치료 주셔서 안 하나 그러면? 네, 작업치료는 환자분이 일상생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밥을 먹고 옷을 갈아입고 화장실을 가고 이동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 할 수 있고 기능적인 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함께하는 치료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인지 재활은 뭐다? 잠시만요. 잠깐만요.